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티볼리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티볼리는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1,800만원대의 신규 트림까지 출시를 했는데요. 근데 트랙스의 코나에 풀체인지에 대응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티볼리의 달라진 점과 가성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에서는 중앙 에어 인테이크가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기를 키우면서 포지션도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 기존 가로형 그릴 포인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범퍼 몰딩을 볼드하게 처리해서 흡사 토레스식의 넓은 하관을 연출한 것 같은데요. 스키드 플레이트 하단은 터프하게 처리해서 오프로드스러움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헤드램프와 안개등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 참고로 얼굴은 티볼리 에어도 똑같습니다. 측면에선 페리답게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휠만 바뀌었어요. 근데 16, 17인치는 기존 디자인의 재활용이고요. 18인치만 신규 디자인이라는 거. 그래도 18인치는 꽤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휠 컬러의 경우 실버와 블랙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티볼리 에어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크기에서 호미 부분만 한 두 뼘 정도 길어집니다. 에어에서도 이 18인치 휠은 동일하게 들어가요. 후면부는 하단 레이아웃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존 중앙부 안개등을 삭제하면서 이 부분을 별도의 섹션으로 나눠놨는데요. 여기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두툼한 몰딩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지 살짝 와일드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위쪽의 볼륨감도 더 볼록해진 편이고요. 특히 테일게이트의 음각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리듬감도 생겨났습니다. 뭔가 올록볼록하게 보이죠. 그리고 레터링 사이즈도 특 대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만 안테나는 아직도 샤크핀이 아니라는 거. 이건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에어와의 차이점은 범퍼 디테일과 리어램프 그래픽 그리고 엠블럼 정도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참고로 트렁크 사이즈는 일반 티볼리가 427리터, 에어는 720리터고요. 평탄화 정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실제로 타보면은 여기 트렁크 높이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타고 내리는 데는 살짝 힘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좌우 폭은 괜찮은 편이지만 요 세로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헤드레스트 쪽 추가 평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2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자 2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박 생태계의 경우 티볼리 전용 상품은 많지는 않고요. 에어의 경우 그래도 루프 텐트나 연장 텐트 요거는 일반 티볼리랑도 공용이에요. 아무튼 에어매트나 루프 공청같이 최소한의 차박 생태계는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티볼리의 실내 컬러는 블랙과 오렌지, 그레이 투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오렌지 인테리어인데요. 시트가 오렌지 컬러가 아니고요. 스티치와 송풍구 등 포인트 컬러가 오렌지가 들어갑니다. 루프와 필러는 블랙과 그레이 투톤에서는 그레이가 들어가고요. 오렌지에서는 지금과 같은 블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소형이라 그런지 블랙 루프는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의 경우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 있는 블레이즈 콕핏과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등 주요 사항들은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고요. 대신 기존 송풍구와 묶여 있었던 인포테인먼트가 분리가 되면서 살짝 돌출된 팝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센터 패시아부터 대시보드까지 굴곡이 생기고 리듬감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공조 패널도 분리가 되면서 풀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얼과 물리 버튼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기존 티볼리의 통짜 디자인이 좀 입체적으로 리프레시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홀드, 서라운드 뷰 등 동급 대비 최신 사항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는 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냐? 이번 신형 티볼리는 주력 모델은 1.5 터보의 트림을 V5와 V7으로 단순화하면서 시작 트림이었던 V1과 V3 등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6 자연흡기에 편입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전 모델과 정확한 매칭이 좀 어렵긴 하지만 시작 담당 트림에선 573만원, 최고 트림에선 292만원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V5를 중간 트림으로 해석한다면 58만원이 올랐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 구성면에선 V5와 V7 모두에서 가죽류가 선택화가 되었습니다. 대신 에이다스류와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등은 기본화가 되었지만 이걸 가감해보면 결국엔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실질적인 엔트리 트림인 1.6 자연흡기의 경우에 자그마치 1,898만 원입니다. 트랙스 LS가 2,068만 원이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거예요. 물론 V1 트림에선 에이다스류를 선택할 수 없는 순수한 깡통이지만 그래도 122만 원짜리 밸류업 하나만 넣더라도 어느 정도 탈만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밸류업 패키지에는 인조가죽 시트와 1열 열선, 핸들 손따 같은 게 묶여 있어요. 아무튼 미끼 트림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더뉴 티볼리의 인기 조합은 1.5 터보에 V7 트림, 인포콘 패키지 1과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 블레이즈 클러스터 패키지를 넣어서 2,782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구성상 이점은 디지털 클러스터와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동일한 구성을 주요 경쟁차로 환산해보면 트레일블레이저는 3,099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가장 크고요. 반대로 차이가 가장 적은 차는 트랙스로 81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개별 분석을 해보면 일단 셀토스와 XM3까지는 옵션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코나에서는 천연가죽 시트가 3,100만 원짜리 최고 트림에 있다는 거, 그리고 트랙스와 트블에서도 커넥티드 서비스는 빠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기의 경우 티볼리는 전장 4,225mm, 전폭 1,810mm, 전고는 1,620mm, 휠베이스는 2,600mm로 경쟁차 대비 전반적으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표준 사이즈긴 해요. 특히 전폭은 셀토스 대비로 10mm가 넓고요. 전고도 경쟁차 대비 35에서 60mm 정도 높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여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에어의 경우 전장은 270mm, 전고는 40mm가 더 늘어납니다. 특히 트렁크 공간은 산타페와 5리터 차이예요. 지금 보시는 일반 티볼리를 기준으로 조수석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의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 2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로 수치상 종합적으로 실내 공간이 가장 넓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차는 트랙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비를 살펴보면 티볼리는 1.5 터보 기준으로 마력은 중간, 토크는 상위권에 속하는데요. 특히 변속기는 6단으로 경쟁차 대비 살짝 밀리기 때문에 연비 또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1.6 자연흡기의 경우에도 마력, 토크 모두 하위권이긴 하지만 코나, 셀토스는 2.0이라는 것, 따라서 종합적인 성능 면에선 딱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티볼리는 연비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동급에서 기름값이 가장 많이 드는 편에 속하는데요. 이는 가장 적게 드는 XM3 대비로 44만 원, 티볼리를 제외한 경쟁차들의 평균 수준인 293만 원보다 약 25만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자연흡기도 동일하게 XM3 대비로 45만 원, 동급 평균 305만 원보다 25만 원이 더 드는 만큼 터보나 자연흡기나 티볼리는 미션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더뉴 티볼리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1.5 가솔린 터보 V7 트림의 4WD와 익스테리어 스타일 패키지 2 등 풀옵 사양을 시승 중입니다. 일단 주행감은 초반부터 상당히 경쾌한 편인데요. 4WD 옵션의 경우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거의 전륜 기반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대신 노면이 미끄럽거나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는 후륜에서 구동력을 좀 더 보태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옆에 보면은 4륜 락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오프로드처럼 노면이 정말 안 좋을 때, 그럴 때 쓰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저속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즉 일반 도로에서는 알아서 2륜과 4륜을 병행 사용해준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차선 변경을 해보면서 운동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상당히 노멀합니다. 노멀 그 자체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도 평범해요. 특별히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입니다. 기본기가 좋아요. 근데 소음 면에서는 뭔가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풍절음이 A필러와 사이드미러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특히 도어에서도 외부 소음 유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로드 노이즈가 큰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어 마찰음도 꽤 있는 편이고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정숙도는 소형 SUV급답게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티볼리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공개된 변경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1.5 가솔린 터보 엔진은 W급인 코란도와 토레스까지 공유해요. 새 차량 중에서 공차 중량이 가장 가벼운 만큼 더 잘 나가야 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오, 밟자마자 즉각 토크가 터져 나옵니다. 엄청난 엔진음과 함께 방금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그대로 쭉 고속 RPM을 써주다가 지금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어로 보면 탑기어 6단을 써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3000rpm 이하로 써주고 있습니다. 뭔가 터보 달린 차 중에서는 비교적 RPM은 낮게 써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연비가 좋은 편이 아닌데 연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성능감 자체는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뉴 티볼리 1.5 터보는 6단 미션 조합으로 5000에서 5000rpm에서 163마력, 1500부터 4000rpm에서 26.5토크를 발휘합니다. 이게 막상 타보면 출력 스트레스는 없는데요. 왠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 힘을 끝까지 다 안 써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반응감 자체는 팡팡 하고 정말 빨라요. 속도가 쫙 하고 올라가는데 이 거대한 엔진 사운드에 비해서 시원함은 조금 덜합니다. 사실 이 차가 달리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요. 그리고 뭔가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속 직진성이 살짝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일리카로서 이 정도면 가속감은 합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승차감입니다. 제가 더 뉴 티볼리를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었는데요. 일단 최근 타본 차 중에서는 가장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전고가 높은 SUV 특성상 상하폭을 높게 가져가면 언뜻 푹신한 것 같기는 하지만 충격을 감쇄하는 게 꽤 와일드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소프트한 주행성을 강조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면이 안 좋은 구간 있잖아요. 막 방지턱이 계속 있다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잔여 진동을 좀 머금고 있는 타입이거든요. 이거 봐요. 덜컹하고 계속 이렇게 머금기 때문에 처음 이 차를 타시는 분들 경우에는 적응하시는데 살짝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의 경우 토션빔이 기본이고요. 4WD를 추가하면 멀티링크로 바뀌는데요. 이거는 동급 경쟁차들 모두 동일한 방식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티볼리 4륜의 2열 승차감은 동급 중에서 가장 편안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탈만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 뉴 티볼리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티볼리의 에어백은 총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MK 기준 91.9점으로 1등급, 유럽 유로NCAP 기준으로는 별 4개를 기록했습니다. 구형 기준으로 무상 수리 및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견인고리 강도 미흡, 2열 시트 녹 발생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티볼리 어떻냐? 일단 티볼리는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동급 중에선 여성 선호도가 가장 높은 차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차 산다 하면 일단 티볼리부터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풀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쁘다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수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가성비를 살리려면 인기조합은 좀 비싼 것 같고요. 2,500만 원 이하로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더 뉴 티볼리의 장점으로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큼 예쁜 디자인에 롱바디 모델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낮은 연비에 동급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KGM의 숙제가 참 많네요. 아무튼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